반갑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올라서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거기에 줄줄이 따라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아마도 오늘 포트폴리오는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뻘건 것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추세만 살아있다면 어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통한 코스피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는 아직 시원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는 멈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매수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또 어떤 식의 지지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대형주가 주도를 하는 시장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즐겨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소형주가 잘 간다, 대형주가 잘 간다 해가지고요.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갔다가 또 거기가 잘 안 되고 대형주 가니까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게 그 메뚜기잖아요.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러면 결코 수익이 안 납니다. 뭐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지만 옮겨간다고 생각해서 좋아 보일 때는 분명히 그 종목들은 또다시 차익 실현이거나 조정이 나타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어떻게 보면 또 나쁠 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의 매수가 아니라 좋아 보이려고 할 때, 좋아지려고 할 때,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쁠 때, 그럴 때 대응을 해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죠. 종합주가지수가 지지선 위쪽, 즉 5일선 위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위치가 2260이었어요. 그 자리에 일단은 오늘 가볍게 넘어서면서 갭상승이고요. 장중에 신고가 나타났습니다. 2284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300도 가는 거고요. 2400도 가는 거고. 뭐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쭉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형주를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포지션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도를 하는 대형주들은 무엇인가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경기 민감주 쪽 움직임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현대차는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이번엔 그냥 가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들고 가시는 분들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세요. 저도 지금 30%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네,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약간 과매수 국면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매수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될 의미가 없다라면 더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기아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들어왔다가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뭐 이제 매수를 밑에서 기다렸던 분들은 완전히 물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요. 흐름이 이번에는 그냥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단기적 반등일지 아니면은 이제 좀 한번 올라섰다가 또 늘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가게 되더라도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정이 저 밑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만들어지든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위치에서 종목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특징적인 포인트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보면은 1.2%대. 근데 코스닥은 좀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내려요. 왜냐면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이유가 있죠. 백신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었잖아요. 매일 6만 명 이상 나왔던 게 갑자기 4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느냐고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은 물론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변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관점들의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이 감염증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이런 쪽에서의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조금 멀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야 움직임들이 워낙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분위기 타고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더 상황을 좀 다르게 본다라면 조금 멀리 본다라면 흐름들은 잘 보이지 않을까. 경기 민감주가 역시 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본다라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시원찮다고 그랬죠. 기관들 매수도 뭐 시원찮지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165억 순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수급 동향들이 개인들 150억, 외국인 165억, 기관들 130억.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만 일단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을 개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쪽에 또 투자를 했었던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수익을 조금 짭짤하게 또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투자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물 먹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래서 개인들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수급 동향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그냥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망 뭐 이런 거 오늘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두 개의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아침 낮에는 매도했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의 힘이 굉장히 세죠. 금융투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서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잘 맞추지도 못하는 게 자꾸 앞에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좀 사주고 있고 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의 상승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순 매수 갔다가 순 매도 갔다가 또 다시 순 매수 갔다 이렇게 모양이고요. 지금도 보면 계속 아래쪽으로 확장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오전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그냥 하방이든 상방이든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맞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좋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네, 순 매수했다가 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확장하게 되면 이게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서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보합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으로 매수와 매도가 싸우고 있다라면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시장에 대한 관망세, 즉 오늘 같은 날은 수급 동향을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뭐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인버스 이런 쪽에 투자가 없이 그냥 포지션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으로 봤을 때 기관들 총 합계가 현대차, 기아차 쪽에 집중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KB금융. 은행주들은 지금 위치가 매수하기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인 싸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은행주들은 자본력과의 싸움이고요. 앞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서 그것이 시중은행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융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움직임들이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그 SK이노베이션.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포인트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석유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런 정제 마진을 노리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예요. 개판이고요. 실적도 그지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지 같은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매수 많이 하는 종목 중에 SK이노베이션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일단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 매수는 삼성전자를 잡아서 올려주는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수를 이제 대림산업 현대건설 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쪽은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주택 분양을 더 늘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택 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 때문에 아마 주가가 건설주 쪽에 몰려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뭐 약간 좀 이상하다. 그죠? 네, 보통 테마나 재료가 나오면 개인들이나 기관들 이런 쪽으로 달라붙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대기업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요, 꼭 그런 대책,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런 해외적인 동향들, 경기가 좋아진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향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장중시황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잘 버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몇몇 종목들 매수 의견들 또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도 뭐 이런 장을 타고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흐름을 타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잘 올라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포트폴리오가 또 조금씩 통통하게 살이 찌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즐거운 거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감 때까지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까지도 편안한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